일본 해안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 바다 위에 떠있는 놀라운 공항이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세계 최초의 해상공항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 중 가장 긴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항의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이었으며 이 공항을 위해 특별히 조성되었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는 2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건설되었으며 진정한 공학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설 중에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어 지금 바닷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걸까요? 왜 일본은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원더 팩트의 에피소드에서는 이 모든 것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미래 기술과 놀라운 구조물 이야기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으로 완전히 파괴된 지 불과 18년 만에 일본은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인 도카이도 신칸센을 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가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일본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초고층 건물 아래의 지진을 견디기 위한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실수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공학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는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간사이 국제공항의 건설입니다. 일본의 간사이 지역에 건설된 이 공항은 오사카, 고베, 교토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km 이내에 이미 3개의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수요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는 또 다른 공항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공항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간사이 지역에 이용 가능한 땅은 농민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공항 건설을 위해 땅을 내놓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수출을 늘리고 국제 여행객을 수용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사카만 해상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위치는 수심이 약 60피트였기 때문에 공항을 짓기 전에 먼저 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7년 야심찬 간사이 국제공항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겨우 8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결국 그 금액은 200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만약 육지에 공항을 지었더라면 농민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2배 이상 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사이 공항을 위해 엔지니어들은 2개의 섬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4km, 다른 하나는 5km 길이였습니다. 두 섬 모두 거대한 해상 방벽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의 바다 깊이가 약 60피트이기 때문에 주변 산에서 약 7억 5천만 입방피트의 흙을 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섬 건설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유사한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안에서 약 4km 떨어진 바닷속 진흙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그 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것은 결코 위험이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해저의 진흙 샘플을 수집했고 실험과 연구 후 일부 전문가들은 공항이 최대 19피트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25피트 이상 더 깊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웃긴 건 두 가정 모두 공항이 가라앉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팀은 19피트까지만 가라앉는다고 가정하고 모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건설의 첫 단계는 해저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해저에 100만 개의 드릴 파이프를 삽입하고 진동을 주었습니다. 이 진동은 느슨한 모래를 다져 땅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이프를 제거한 후 남은 100만 개의 구멍은 물을 흡수하는 특수한 모래로 채워졌습니다. 그 위에 4만 8천 개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길이 24km의 방조제를 지었습니다. 큰 강철 챔버는 바위와 잔해로 채워졌고 이 챔버들 사이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배치되어 바다로부터 강한 보호벽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거대한 방조제가 지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공항을 치명적인 태풍과 위험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흙을 채워 섬을 해수면에서 65피트 위로 높였습니다.
섬이 준비되자마자 작업자들은 공항과 활주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는 오사카와 연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다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간사이 국제공항이 결국 가라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과 관계자들은 약 19피트만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섬은 건설 중에 이미 약 34피트 가라앉았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섬은 해수면에서 65피트 위로 높였는데 공항이 개장하기도 전에 이미 34피트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향후 50년 동안 섬이 해수면 위 13피트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공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높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50년 걸릴 거라던 일이 단 1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터미널이 열릴 때 섬은 이미 52피트나 가라앉았고 해수면 위로는 겨우 13피트만 남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있어요. 현재 전문가들은 2056년까지 간사이 국제공항이 나머지 13피트까지 가라앉아 해수면과 동일한 높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마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공항의 방조제를 높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을 유지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기초 아래에 대형 유압잭을 설치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전체 공항을 약 1.5인치 들어 올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공항을 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요. 이제 다른 곳에 대체 공항을 지을 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공항이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태풍 제비가 오사카만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10시간 동안 해수면이 상승했고 홍수가 간사이 공항으로 직접 밀려들었습니다. 활주로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었고 공항에 주차된 많은 비행기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간사이 공항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용기의 증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